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입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소중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아직 30대이며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약간 비만이었고 술과 담배를 즐겨하며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어떻게 갑자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뇌졸중이라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을 알고 대처를 했다면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처럼 최근에는 중장년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2030 세대들도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의 사례와 더불어 뇌졸중은 어떤 병이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뇌졸중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흔히들 뇌출혈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도 뇌졸중은 생소할 텐데요.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터져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뉩니다. 뇌출혈은 뇌졸중의 종류에 속합니다. 뇌경색은 뇌와 공급되는 혈관이 막혀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해서 뇌의 일부가 죽게 되는 질병이며, 뇌출혈은 혈관이 파열되어 혈액이 뇌 조직으로 새어나가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뇌졸중이라고 의심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는 전조 증상과 그러지 않은 현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어지러움입니다. 이 어지러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텐데요.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장시간 세게 되면 냉방병으로 인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도 있고, 갑자기 과한 업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져 생기는 어지러움일 수도 있고, 이러한 증상만으로 뇌졸중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전조 증상 첫 번째, 어지러움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두통이 동반된다면 이는 이야기가 다르며 뇌졸중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지러움의 종류는 말초성 어지러움과 중추성 어지러움으로 나뉩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은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중추성 어지러움은 뇌 혈관에 생기는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으로 대부분의 어지러움은 말초성 어지러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초성 어지러움과 중추성 어지러움 증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해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말초성 어지러움의 전정기관이란 몸의 운동 감각이나 위치 감각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생겨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로 균형 감각의 저하로 빙글빙글 돌고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중추성 어지러움은 당연하고 그와 동반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전조 증상 두 번째, 어지러움과 함께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웃거나 하는 표정을 할 때 얼굴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표정이 잘 안 지어지거나 등 안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가 이상해집니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말하거나 대답을 잘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팔을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10초간 했을 경우 한쪽 팔이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거나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지럼증이 엄청 심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임에도 코끼리 코를 10바퀴 이상 돌고 섰을 경우처럼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움과 동반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전조 증상이 발생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가서 조속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뇌졸중이 발생되는 결정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습니다.
선천적 요인은 나이가 들어 뇌나 혈관이 노화되어 발생되는 요인과 가족의 유전에 의한 요인입니다. 후천적 요인은 한 기사에 따르면 선천적 요인인 40대 이상 중장년뿐만 아니라 2030 세대도 뇌졸중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젊은 나이라도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뇌졸중에 걸린 20대, 30대 비율이 전체 환자 중에 5에서 12%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외에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후천적인 요인은 과음하는 습관, 극심한 스트레스, 흡연, 목에 무리를 주는 심한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나이가 젊어도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유전인 선천적인 요인과 더불어 후천적 요인인 비만, 고혈압, 흡연, 과음하는 습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는데 고혈압 약도 잘 먹지 않고 어느 날 어지럼증 증상이 세게 왔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시외버스를 타고 타지로 이동하는 도중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뇌졸중 전조 현상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뇌졸중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지체 없이 빨리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대형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만약 어지럼증이 동반되며 쓰러지는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시간 반 사이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골든타임을 넘어서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자다가 뇌졸중이 걸려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뇌졸중을 발견하는 사례가 46.1%로 타 시간 대비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이 최대 4시간 반인데 자다가 일어나는데 그대로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 상대방의 기상시간보다 늦거나 의심이 된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새벽쯤 언젠가부터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뇌졸중이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발견 즉시 구급차를 신속하게 불러 빠르게 이송하여 골든타임을 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걸리지 않게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려서는 안 되며 만약 걸린 경우라면 꾸준하게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와 술, 특히 흡연자는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기에 반드시 끊어야 하며 술도 지속적으로 과음하면 안 되기에 줄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씩 유산소 포함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식습관은 당분, 소금,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콩 섭취를 늘리며 유제품은 저지방, 기름은 식물성으로 섭취하고 붉은 고기보다는 껍질을 제거한 닭, 오리 또는 생선을 먹으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는 어지러움 동반한 전조 증상과 발생 원인, 대처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혹은 나이가 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의심이 되면 이미 뇌졸중 증상이 시작되는 단계니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